내일부터 한국 입국 시 하루 만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해제됩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하면서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침수와 정전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식당과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무작위로 폭행당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북가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학생 2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면역 회피성이 매우 강한 신종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시 하루 만에 받아야 했던 PCR 검사 의무가 내일부터 해제됩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고 10월 1일 0시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유입 확진율이 지난 8월 1.3%에서 이달 9월 0.9%로 더 낮아졌고 최근 우세종인 BA.5 변이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입국 후 3일 내 유증상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치명률이 높은 변이가 발생하는 등 입국관리 강화가 필요할 경우 재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 시설에서의 대면 접촉 면회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재개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정된 방역 상황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10월 4일부터 감염 취약시설에 완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면 접촉 면회가 가능해집니다. 방문객은 면회 전에 자가진단 키트를 통해 음성임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외출 외박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외래 진료가 필요한 입소자에 한해 외출이 허용됐지만 4차 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은 외출이 허용됩니다. 또 3차 접종을 완료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강사는 시설로 출입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발표한 감세 정책안이 세계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보도에 한보경 기자입니다. 뉴욕 증시 주요 지수가 하루 만에 다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1.5%, 스탠다드 앤 포스 500 지수가 2% 넘게 빠졌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특히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트러스 영국 총리가 지난주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을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게 시장에 다시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 매입으로 인한 반등은 하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모두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영국 정부는 경기를 살리겠다고 감세안을 내놨지만 시중에 돈을 푸는 격인 감세가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하게 될 거란 우려를 낳았고 영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만 더 키운 셈입니다. 유럽이 주요국 중 가장 먼저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할 거란 전망에도 힘이 실렸습니다. It's a real concern about the resolve of European central banks to fight inflation, and particularly the UK, and how that might spread to others.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 공포감이 가뜩이나 투자 심리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영국발 리스크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습니다. What investors hate is uncertainty. That's why we're testing that uncertain kind of valuation. 수요 부진 전망에 오늘은 특히 애플 주가가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경기 침체 우려에서 최대 IT 기기 업체 애플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란 전망이 뉴욕 증시를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 남서부를 강타하며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택과 병원 중환자실도 침수되고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등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역대 5번째 강도의 초강력 허리케인 이안이 플로리다를 강타해 오늘까지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샬럿 카운티에서만 사망자 6명이 발생했고 리 카운티에서도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최소 15명이 숨진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플로리다를 관할하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측은 한인 인명 피해는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곳곳에서 주택이 침수되는 등 재산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남서부 포트마이어스 인근 경찰에는 침수된 집에 갇혔거나 이를 걱정하는 가족으로부터 신고 전화가 접수됐으며 포트샬럿의 4층짜리 병원에서는 저층 응급실이 물에 잠기고 꼭대기 중환자실 지붕 일부가 강풍에 날아갔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허리케인 여파로 약 200만 가구와 사업장이 전기가 끊기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또 대다수 공항에선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학교도 문을 닫았습니다. 올랜도 디즈니월드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의료팀과 앰뷸런스 차량 등을 현지에 급파했습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주 지사는 주 방위군 5천 명의 동원령을 내리고 연방정부에 플로리다 전역에 대한 주요 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습니다. 허리케인 이언은 플로리다주 중부지방을 지나 오늘 오후 대서양 연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뉴욕에서 묻지마 폭행 범죄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수의 범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겼는데 피해자를 돕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뉴욕의 한 식당, 갑자기 흑인 남성이 의자를 앉아있던 남성에게 집어던집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날아갔고 흑인 남성은 기기를 들고 달아납니다. 지난 16일 밤 뉴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64살 피해자 빈센트 부치노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의자가 날아올 당시 부치노는 얼굴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팔을 올려 다행히 큰 부상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치노는 도심 한복판 피자 가게에서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폭행을 당했다며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지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끔찍한 폭행 사건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자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됐다며 폭행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이 이번 무작위 폭행 테러를 수사 중인 가운데 뉴욕 지하철역에서도 여성이 낯선 남성에게 짓밟히는 장면이 공개됐습니다. 파란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도망치는 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에게 달려들어 벽에 내동댕이 칩니다. 폭행범은 바닥에 쓰러진 여성에게 폭행을 이어갑니다. 범인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으로 여성을 폭행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피해자인 33살 엘리자베스 고메스는 갑자기 달려든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을 실명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범죄가 급증하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는 얼마든지 계속 나올 수 있다며 뉴욕 시장에게 뭔가를 조치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오클랜드에 자리한 한 고등학교에서 갱단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총격 사건이 발생해 모두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보도에 윤범수 기자입니다. 평화롭던 점심시간대 오클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무차별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정문을 통해 들어온 총격범이 학교 건물을 향해 최소 30발 이상의 총격을 가하면서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In all, 6 adults, individuals 18 and over, who have some affiliation with the school, were determined to be suffering from gunshot wounds. They were all transported to local hospitals. 다친 6명 중 2명은 학생, 나머지 4명은 교직원과 경비원이며 2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이번 총격이 갱단의 소행으로 추정되며 용의자가 최소 2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퍼스 내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는데 다친 6명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캠퍼스는 러스데일 고등학교를 포함해 모두 4개의 학교가 모여있는 곳으로 정규 학교를 졸업하지 못했거나 폭력과 불안정을 이유로 조국을 떠나 미국에 갓 이주한 이민자 학생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텍사스 휴스턴의 한 리커스토어 CCTV 영상. 흑인 여성이 술을 고르는 척하다 값비싼 데킬라 4병을 들고 그대로 나갑니다. 뛰쳐나온 직원이 여성을 붙잡자 차에서 대기하던 남성이 차문을 열고 뛰쳐나왔고 뒤따라 나온 업주까지 모두 4명이 뒤엉켜 몸싸움을 벌입니다. 업주와 직원의 저지에도 이들은 끝내 바닥에 떨어진 술 2병을 챙겨 들고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아직까지 용의자들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한 한 주류 리뷰 업체는 팬데믹 이후 직원과 경비 인력이 줄면서 이 같은 노골적인 절도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업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7년 전 살해된 아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연못에 물을 모두 빼낸 어머니가 결국 아들을 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여성 코니 굿윈의 아들은 지난 2015년 친구들에게 살해된 뒤 연못에 버려졌습니다. 마약 거래가 잘못되면서 친구들에게 원한을 사 살해된 겁니다. 경찰은 용의자들로부터 시신이 콘크리트 벽돌에 묶여 한 연못에 던져졌다는 사실을 자백받았고 연못에 물을 빼 시신 일부를 수습했지만 시신을 모두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아들의 시신이 완전히 수습된 것은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나서입니다. 지난 17일 연못에 물을 빼 아들의 남은 유해를 수습하는 데 성공한 어머니는 경찰이 아들의 유해를 찾겠다고 약속했지만 용의자들이 구속된 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 직접 찾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어머니가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시신을 찾는 장면을 공개하며 다시 주목받게 됐습니다. 면역 회피성이 매우 강한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걸렸다 나은 사람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에서 파생된 신규 바이러스는 BA.2.75.2 바이러스로 불립니다. 지난달 발견된 이 신종 바이러스는 인도와 싱가폴, 유럽 지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 면역 회피성이 강해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과 항바이러스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가을을 앞두고 BA.2.75.2가 등장해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세계 도처에서 믿을 수 없는 강력한 수준으로 계속 퍼지고 있어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올가을 재유행이 우려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영국 타임즈에 따르면 BA.2.75.2 변이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47개 국가, 국내 39개 주에서 보고됐습니다. 아직은 전체 확진 사례의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개발된 백신이 무용지물이 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닷새 사이 벌써 세 번째 발사인데 한미일 연합훈련 그리고 해리스 미국 부통령 방안에 대한 무력 시위로 풀이됩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8시 48분쯤부터 8시 57분쯤까지 평안남도 순천 일대에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사일의 비행 거리는 약 350km, 고도는 50여 킬로미터이고 속도는 마하 5로 탐지됐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되며 통상적인 북한 미사일 탄착 지점인 함경북도 소재 무인도 알섬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닷새 사이 세 번째 미사일 발사입니다. 북한은 지난 25일 평북 태천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쐈고 그제는 평양 순안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19번째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7번째입니다.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는 어제까지 진행된 한미연합 해상훈련과 오늘로 예정된 한미일 대잠훈련을 염두에 둔 무력 시위 성격으로 보입니다. 또 방한했던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출국 직후 미사일을 쏜 점에 비춰 해리스 부통령의 DMZ 방문 등에 대한 반발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폴 라케머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군은 감시와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북한은 악랄한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방한했던 해리스 미 부통령의 출국 시점에 일어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국무부가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수 위반하고 지역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주에만 3차례 미사일 발사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condemns the DPRK's multiple ballistic missile launches this morning, 2 today and 3 earlier this week.
미 국무부는 다만 해리스 부통령이 DMZ에서 한 발언이 북한의 반발을 야기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I will refer you to the White House and the Vice President's office for any comments made during her trip. 앞서 해리스 미 부통령은 판문점 군사 분계선 앞에서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는 어떠한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도 준비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north, we see a brutal dictatorship, rampa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n unlawful weapons program that threatens peace and stability. 이어 미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트위터에 DMZ 방문 사진을 올리며 한미동맹은 공동의 희생으로 구축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미국 영토, 동맹국의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면서도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 안보 불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 일본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11월 8일 사이에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중국의 공산당 대회와 미국의 중간 선거 등 국제적 변수들이 고려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한국이 세계 3대 채권 지수 가운데 하나인 세계 국채 지수에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계 국채 지수를 관리하는 FTSE 러셀은 한국 당국이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한 데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번에 관찰 대상국에 등재된 만큼 내년 9월 세계 국채 지수에 공식 편입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채가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외국계 자금이 국채 시장에 유입되고 국채 신뢰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한국이 이 지수에 가입하게 될 경우 400억 달러 안팎의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국고채 금리 하락으로 절감되는 이자 비용은 연간 4억 달러에서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한 세계 국채 지수는 세계 3대 채권 지수 중 하나로 추종 자금이 약 2조 5천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연방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현대 전기차에 대한 적용을 수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연방 상원에 제출됐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조지아주 출신 라파엘 워녹 연방 상원의원은 오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관련 일부 조항에 대해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현대자동차 등 국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 서베나에 건설하는 전기차 공장은 오는 2025년까지 완공될 예정이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대차의 전기차는 공장이 완공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팬데믹 기간이 이어진 세입자 보호 조치가 대부분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각 지역 정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주택임대료 일부를 납입한 세입자를 강제 퇴거로부터 보호하는 발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정부가 각 커뮤니티 단체와 연계해 임대인과 세입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임대료 일부를 지원해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특히 월 임대료의 일부분이라도 낸 세입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최소한의 노력을 보여준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LA와 롱비치, 글렌데일 지역에 국한됩니다. 발의안에는 팬데믹 이후 급등한 주택임대료에 부담을 느끼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상한폭을 3%로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더불어 3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세입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매년 한 차례 주어지는 메디케어 플랜 변경을 앞두고 이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메디케어 플랜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사들은 매년 새로운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 고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건강 상태와 특별히
지병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 보험마다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보험 에이전트들하고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메디케어 플랜 변경은 다음 달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어집니다. 1년에 한 차례 주어지는 기회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그 메디케어 그 보험을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디케어 플랜 선택을 돕기 위해 열린 이번 행사에는 보험사 관계자와 서울 메디칼 그룹 소속 주치의들이 대거 참석해 메디케어 변경 기간의 중요성을 알리고 각 보험사들이 새롭게 내놓은 다양한 플랜들을 소개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